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억압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오늘은 컴플렉스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김희섭 작가님의 책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미디어숲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억압적으로 잠재된 관념이죠. 심리적 복합체 혹은 심리적 구조물이라고도 합니다. 콤플렉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월 컴플렉스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콤플렉스가 열등의식이나 열등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우월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패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과시나 자기 기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월 콤플렉스를 열등 콤플렉스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컴플렉스는 삶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 컴플렉스의 극복을 통해 인격이 성장하고 자신감이 강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라도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만 콤플렉스를 극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콤플렉스에 대해 알아보죠. 정답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죠. 인생의 문제가 아닌 단지 정답을 찾기 위해 푸는 시험 문제들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국가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약 100만 개의 문제를 푼다고 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정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인 겁니다. 문제를 푸는 행위는 주어진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유하고 고민한 끝에 애써 찾아낸 답이 정답과 다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행간을 읽다라는 표현이 있죠. 글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아낸다는 말입니다. 문맥을 파악하다는 앞뒤로 연결된 글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풀이에서는 굳이 행간을 읽고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외운 답을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건 사고력이 아니라 암기력인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5살배기 아이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공이 서로 힘을 합하면 배를 들어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죠. 그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물론 아이의 해석이 사실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였죠. 모든 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답 아닌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오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면 모든 답이 정답이 될 수 있죠. 서로의 인생이 다른데 하나의 정답을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인생은 주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인생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존재할 뿐인 거죠. 외모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는 자신의 외모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패감입니다. 무조건 예뻐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기도 하죠. 외모는 취업이나 결혼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모에 따라 개인의 우열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 편견이나 차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외모가 경쟁력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는 분명 잘못된 사회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준비생 가운데 98%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죠. 기업의 인사 담당자 가운데 98%가 역시 채용 면접에서 외모를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형을 권하는 사회이죠. 어디서나 손쉽게 성형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도 전에 성형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죠.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졸업 선물로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도 하였죠. 서양은 주로 중년층에서 노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젊은 층에서 미용을 위한 성형을 하죠. 독일의 철학자 발트 벤야민은 예술작품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죠. 사회적으로 강요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인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이고 무한의 아름다움이죠. 소유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자치통감을 펴낸 사마광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사마광이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아이가 숨을 곳을 찾다 커다란 물독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줄을 가지고 와야 한다느니, 사다리를 가져와야 한다느니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그때 사마광이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 덕분에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 일화가 격옹구아, 즉 항아리를 깨 아이를 구하다라는 고사성어의 출처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틴 스코세이지, 운송수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욕심이 과하면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으면 자칫 배가 뒤집힐 수도 있죠. 그래서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평양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거죠. 항공기가 위기 상황에서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엔진 연료를 쏟아 버리는 것을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에이디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누구라도 소유에 매몰되면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게 되죠. 노자는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이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라고 했으며 탈무드에는 성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체는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죠. 영화 곡성에 나오는 무엇이 중헌디라는 대사처럼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르죠. 탐욕에 사로잡힌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에 대해 진실되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